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그니까, 제가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리는데, 메디톡스라는 이런 회사도 좋은 회사예요. 이런 것도,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30만원 이하에서는 살만 하거든요. 이 종목도요.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어, 여정님 오늘 쉬셨나요? 네,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파밍님 닉네임이 살짝 네 바뀌었네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짱구님 안녕하세요. 유지경성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허니, 님 구독 7개월 감사합니다. 허니님 안녕하십니까? 7개월 연속 구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 네, 잘못 걸리면 진짜 이거 개고생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네, 똥키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포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개당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가 조금 시끄러지죠. 미국이 이란 군 사령관을 바로 또 사살시키고요. 이란은 또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맞서고 있고, 트럼프는 또 보복을 만약 하게 되면 이란 내에 52곳을 타격하겠다.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잊을만 하면 뭐 북미 정상회담을 뒤로 제쳐놓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뭔가 또 터지고요.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그 전쟁에 대한 어떤 합의점, 스몰 딜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생겨났는데도 또 사건 사고가 터지고요. 바람잘 날이 없는 세계 증시입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42살밖에 안 되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일하자, 연금을 개혁시키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 쪽으로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8%죠. 그걸로 이렇게 맞추고 있고, 프랑스 정부 내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맞춤 학습, 그걸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유비님 안녕하십니까? 영국 내에서는
뭐 미국이 이란 그 군사령관을 비밀리에 공격을 할 때도 동맹국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당황해하고 독일도 이제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들고 세계 이 판도가 사실 좀 어지럽습니다. 네, 많이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어떤 사건 사고를 봤을 때 지난 수세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 큰 거는요, 2차 세계대전, 뭐 오일 쇼크, 미국의 뭐 대공황, 일본의 뭐 부동산 버블, IT 버블이라든지 뭐 97년도, 98년도 IMF,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좀 불이 살짝 이렇게 지펴졌는데 저는 이것도 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지나친 낙관적이 아니라요. 과거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해 왔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뭐 증시가 일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건 내가 주식으로 시각을 볼 때 단기적으로 볼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악재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죠. 왜?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종목을 더욱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기업들이 받는 데미지가 과연 진짜로 있을까? 정치적인 이슈로 정말 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런 기업에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전혀 뭐 불안감을 야기를 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오히려 1월달 조정시 강력 매수다. 강력 매수고요. 올해는 저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언젠가는 저평가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싼 가격들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그동안 소외가 많이 받았고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섹터에서도 저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인상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유빈님 모두 반가워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악재 속에서 또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투자해도 되는 것인가? 좀 뺐다가 타이밍을 재야 될 것인가?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지금은요,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살 때다. 그러니까 2100포인트 이하로 왔을 때는, 여기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도 더 사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내일 더 사도 되는데 2100포인트 이하에서 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라. 괜찮다. 자, 여기 내려오더라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계속 저는 매수를 외쳐요. 매수. 저는 장기적으로 여기 2607포인트를 저는 뚫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뚫어요. 무조건.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이. 벌써 정배열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월봉상에서 정배열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바닥을 찍고 왔잖아요. 여기 테스트 받고. 그럼 저점을 찍었다는 거야. 그럼 저점을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 꺾일지, 여기까지 꺾이고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치다가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긴 인생이잖아요. 사실 주식의 어떤 과거를 보면 400년, 우리나라는 30년 지금 넘어갔죠.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30년 이상 주식의 역사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3개월,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 3일, 4일,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토막을 내려다 보니까 마라톤 42.195km를 자꾸 100m로 뛰려고 100m짜리를 자꾸 이렇게 종목을 찾다 보니 당연히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죠. 42.195km를 제 시간에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걸어가든 뛰어가든 중간에 완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과 방법이 중요한 거다. 즉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100m 전력 질주해가지고 쉬었다. 이거는 오버페이스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다치고 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뛰다가. 천천히 가는 거죠. 우리가 산에 어떤 한라산이 됐든, 우리나라 뭐 한라산, 그 다음에 지리산, 설악산, 녹기로 유명한 산들이죠. 우리나라 3대 산 중에 이렇게 한 군데를 이렇게 뭐 한라산을 간다. 제주도에. 아래서부터 안 쉬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안 쉬고 뛰어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결국 천천히 한 걸음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에 등극을 할 수 있겠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정상을 탈환을 하지 못하느냐. 결국 그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해야 되겠죠. 하루 그 하루가 쌓여가지고 1주, 2주, 3주 1주, 2주, 3주가 쌓여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이 쌓이면은 1년, 2년, 3년입니다. 그 과정을 착실하게 주식을 모아가고 10%, 20% 수익 난다고 팔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10%, 20%의 계좌가 아니라 100%, 200%의 계좌가 항상 터질 것이다. 그리고 10배도 먹을 수 있고 복리로 100배 이상도 먹을 수 있다. 10,000배도 가능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여기 유튜브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다. 보통 일반 개인들이 투자자가 많으면은, 투자 금액이 많으면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자 금액이 1억 있어요. 10%만 수익 나도 1,000,000원이죠. 네, 인정합니다. 1,000,000원 큰돈입니다. 내가 1,00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 먹는 거랑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 먹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9,000,000원이라는 그런 갭 차이가 나니까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1억을 내가 투자 금액이 가지고 있더라도 방법이 잘못되고 자꾸 단타나 짧게 트레이딩 관점을 이렇게 보면 차트만 이렇게 선 찍찍찍 그어가지고 어떤 이슈가 된 종목들, 어떤 추격 매수라든지 뭐 각종 테마주만 이렇게 건들면 그 1억은 깡통차입니다. 0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주식으로 0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막판에는 결국 0이 됩니다. 상향편이 맞습니다. 왜? 1,000,000원이 1억이 5천 되고 5천만 원이 2,500만 원 되죠. 50%씩 깎아 내리니까요. 결국은 뭐 단타를 마이너스 2%, 3% 손절을 치든, 아니 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0%, 50% 손절을 쳐가지고 그거를 메꾸려고 또 무리한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1억이 5천 되고 5천이 2,500 되고 2,500이 뭐 1,200 정도 되고 1,200이 6천 되고 600 되고 600이 결국 상장 폐지 맞는 겁니다. 돈전조 해가지고. 하물며
정리매매까지 하는 거죠. 이게 절차예요, 절차. 굉장히 빠릅니다.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사람이. 올라가는 게 느리다니까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처음 1억이 힘들고 1억을 어떻게든 달성을 하면 수익을 내면서 주식을 모아가면서 1억을 달성하면 그 다음에 1억에서 4억 가는 게 좀 힘들죠. 4억부터는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때까지는 꾹꾹꾹 참아내야 됩니다. 내가 좀 좋은 옷, 멋있는 옷, 이쁜 명품, 뭐 어떤 벤츠, BMW, 뭐 어떤 스포츠카, 멋진 자동차, 이걸 잠시 미루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미루는 거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미루는 거다. 여행, 그것도 잠시 미루는입니다. 당연히 사교육도 끊어야 되겠죠. 자식들이, 제가 사교육 얘기만 하면은 저는 날새도 모자라요. 사교육 얘기만 하면. 바닥에다가 돈을 바닥에다 그냥 뿌리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교육 해가지고 뭐 잘해봐야. 삼성전자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취업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다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무원은 사실 실패한 겁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이 나라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된 나라는 없어요. 세계적인 부자, 우리나라의 부자, 여러분들 주변의 부자들, 월급 받은 사람들 부자인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팩트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결국 그러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아야 된다. 오늘 나무를 한 그루 심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동안 나무를 한 그루씩 계속 쌓으면 그게 20년, 30년 뒤에는 엄청난 큰 산을 이루죠. 나만의 산을 이룹니다. 근데 그 나무를 뽑으면 안 되겠죠. 오늘 심었는데 내일 안 자랐다고 줄자대고 뽑았는데 뭐 1cm 안 자랐다고 뭔가 이상 있나?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그거는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2배 갑니다. 3배 갑니다. 5배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들 3배, 5배 못 먹습니다. 그 그릇이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뭐 한 3배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10,000원짜리가 뭐 40,000원을 가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사서 일반 사람들이 40,000원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못 들고 갑니다. 왜? 그릇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주식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행동 재무학으로 보면은 이건 10% 20% 수익이 나면 팔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를 사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만 체크하면 돼요. 매일 이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업무에도 방해되고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아니 겸손님,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만 하면은, 아니 그건 매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과정을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뒤에, 내가 오늘 매도를 못했어도 한 달 뒤에 매도를 해도 전혀 지장 없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거죠. 그 기업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이 어디 안 갑니다. 한 달 뒤에 없어지지 않아요. 안 도망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격이 있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을 때 이 회사가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확신이 반대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공포와 두려움이 된다는 거. 그거를 즐기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은 그걸 즐깁니다. 밑에서 산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밀리죠? 워렌 버핏은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내가 만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나는 5만원을 갈 거라고 확신을 해. 근데 7천원 6천원으로 떨어지네? 어휴 뭐야? 이거 더 사야지. 어차피 이거 5만원 가는데 5천원 오네? 더 사야지. 이거 10배짜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무수히 많은 핑계를 댑니다. 아니 그거는 워렌 버핏이죠. 그거 워렌 버핏이니까 가능한 거죠. 걔는 돈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게 패배자들의 공통점이다. 그 생각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주식은 여유자금. 아니 겸손히 우리같이 서민들이 왜 어떻게 여유자금이 있어요?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 여행은 왜 가십니까? 여행 갈 돈은 있고요. 값비싼 물건은 왜 사죠? 야 이거 프라다는 하나 있어야 돼. 야 이거 루이비통 하나는 있어야지.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샤넬백 하나는 있어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좀 그래도 입고 다녀야지. 사람이 너무 거지처럼 다니면 안 되니까. 야 요즘 그래도 야 차 한 대는 있어야지. 그래 놓고 할부로 다 끊습니다. 그거 갚아나니 당연히 돈이 없는 거죠. 제가 팩트로 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60대, 50대, 60대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그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과거를 개판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제 팩트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 뭐 했냐는 거야. 20대 30대 뭐 했어? 팔팔할 때 40대 뭐 했냐고. 쪽팔린다고? 남의 밑에 40대 남의 밑에 뭐 들어가는 게 쪽팔리지. 그치? 지금 60대 70대 쥐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최후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문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더욱더 빨라질 텐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일본보다 2.5배가 더 빠른데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새천년 2020년도에 주식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 내가 지금 자동차에 할부를 들어가고 있다. 그 정리하셔야 돼요. 바로. 그리고 차 500만원짜리 타고 다니면 됩니다. 중고차. 정 내가 필요하다 500만원짜리 사면 돼요. 중고차로 그게 쪽팔린다?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죠. 부자가 나는 난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한 1억, 2억, 3억 정도만 벌고 싶다. 그런 마인드도 안 됩니다. 20억을 생각한 사람이 2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2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2천만 원을 벌까 말까 하겠죠. 꿈은 크게 가져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라.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신이에요. 대출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빚내서 주식하지 말기. 레버리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포장, 이쁜 독이라 그러죠. 마약이죠. 마약을 겉봉지에 이쁘게 포장한 거예요. 그 안에는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마약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 농약이죠. 내가 3배, 5배를 A라는 종목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내가 50,000원까지 들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나는
제일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조급해하는 순간, 흥분하는 순간,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거기서 최대 실수가 나오는 거다. 1년, 2년, 3년 쎄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얼굴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추가하면서 하면서 마이너스 30% 40% 견뎌내고 내 종목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도 막 다 올라가고 2배 3배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내 종목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흘러내리고 꼬라박고 하고 있을 때 3년 4년간 참아냈는데 이제서야 추가 매수하고 단가 낮추고 이렇게 이제서야 올라서는데 거기서 에라 그냥 뭐 본전 매도 5% 10% 먹고 매도 또는 마이너스 3% 손절 다른 종목 사자. 아 요즘 이 종목이 대세네. 이렇게 갈아타는 순간 끝납니다. 내가 3년을 어근이 꽉 깨물고 기다렸다면 더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4년을 기다렸다면 4년 더 해요. 그 정도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앞발이 근성이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못 하겠습니까? 내가 1년을 들고 왔어요. 앞으로 1년 더 들고 가야지. 내가 2년을 들고 갔습니다. 나는 2년 더 들고 가야지. 그리고 2년 더 들고 가고 4년 들고 갔습니다. 나 4년 더 기다려야지. 8년입니다. 그 정도의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이루고도 남습니다.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다 각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디테일적으로 누구는 집이고 누구는 자동차, 누구는 뭐 세계여행, 누구는 노후 준비, 누구는 우리 뭐 가족들 돈 걱정 없이 뭐 이렇게 사는 거, 나만의 주택을 짓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기부도 많이 할 것이고 다 각자 이게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합니다. 주식에서는 주식 안에서 내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매매법을 가지고 해도 뭐 갑자기 내일 이렇게 무조건 올라간다든지 오늘 사가지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라든지 그게 100% 다 맞았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게 있죠. 승률 80%, 승률 90% 매매법. 그게 될 것 같았으면 그쪽 시청자들은 다 돈을 벌었어야지 왜 못 벌어? 오케이? 인간은 욕심 앞에서 탐욕 앞에서 이렇게도 어리석습니다. 철저하게 을의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을이에요. 사실상 주식에서는 갑은 외국인이지만 그 외국인들조차도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갑과 을이 같이 기다려야 돼요. 결국에는 갑도 따로 없는 겁니다. 갑, 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가 다 24시간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누구나 다 이 종목을 10% 수익을 낼 수 있고 30% 수익을 낼 수 있고 300% 수익을 낼 수 있고 3000%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걸 내가 끝까지 끌고 가느냐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그릇에 달려있다. 즉 주식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지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반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깨집니다. 철저하게 천천히 장기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코스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여기 올해만 살고 죽으실 분 아무도 없죠? 그럼 미친놈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없어요? 나는 2022년까지 살겠다. 없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뭐 말은 뭐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죽으려고요. 그 순간이 오면 그런 말 못 나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 해보세요. 정신 나간 새끼라 그러지. 80대 어르신들 다 찾아뵈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이제 갈 때 되셨죠? 해보라고 한번. 여러분들 누구나 다 80대 될 텐데 우리 때는 80대도
정말 건강할 거예요. 왜? 사실상 120세 시대 이상이니까. 굉장한 겁니다. 노후에 돈 없는 노후는 답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생지옥입니다. 리어카 끌고 폐지 죽고 막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막 내가 벤츠 뭘 탔는데 야 그거 다 소용없더라. 폐지 죽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비 아저씨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누가 들으면 진짜 그래. 지금은 이게 개미야 배짱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동화성으로 보면 그냥 10년 20년 고생하고 10년 20년 지금 나중에 할 거를 지금 할 거를 10년 20년 미뤄두고 해서 10년 20년 뒤에 그때 다 하시면 돼요. 여행을 다니든지 말든지. 지금 30대 20대 30대 40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의 인생도 중요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하지 마라, 무조건 평생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잠시 미루는 거야. 젊었을 때 질러야 된다, 용기로 질러야 된다, 그런 새끼들 다 거지야. 보면은 부자들은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진짜 부자들 있죠. 가짜 부자들 말고 진짜 부자들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 자금 1억 있는데 뭐 스포츠카 산다, 뭐 2억 있는데 뭐 자동차 사겠다, 완전 뭐랍니다. 그걸로 투자하라 그럽니다. 자기 개발하라 그럽니다. 본인을 위해서 쓰라 그럽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가치가. 대박 주식 2000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박주식님 안녕하십니까. 2개월 연속 구독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어서오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을 삽니다. 우리가 근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샤넬백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뭐 샤넬 테크 뭐 그런 것도 옛말이고 뭐 그것도 한정판이어야지. 뭐 3천만원 2천만원짜리 해야지. 롤렉스도 옛날 얘기잖아요. 피 붙는 것도 이제 예전 말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좋다. 롤렉스가 올라가. 한 피가 100만원 200만원 붙어. 뭐 1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사가지고 뭐 2, 300이 붙어. 1500으로 주식 사면 2배 3배가 올라가는데 1500으로 2배 먹고 3000만원으로 또 2배 먹고 6000만원으로 또 2배 먹고 1억 2천 되는 거죠. 롤렉스가 1000만원짜리가 2천만원 됩니까? 절대적으로 안 돼요. 1000만원짜리가 5천만원이 돼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금융교육이 그만큼 못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국 받아낼 수가 없었던 구조였고, 교육 시스템상 부모님이 뭘 알아야 우리한테 가르쳐 줬을 거고, 그럼 우리도 뭘 알아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뭐 하니 그냥 사교육에다가 한 달에 학원비 50만원 100만원 그냥 때려받고 있고, 서울은 200만원 300만원 때려받고 있죠. 제 지인은 애한테 한 달에 1000만원씩 써요. 농담 아니라. 애 지금 이제 1살도 안 됐거든요. 근데 1000만원씩 쓴다니까? 미친 거야 그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고,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애들 앞에서 학원 다 끊고, 저를 믿으세요. 학원 다 끊고 학원 보낼 돈을 애 계좌 터가지고 그거 사주라고. 주식을 사줘. 애 앞으로 주식 살 거 뭐 사야 될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사야 될지 다 나올걸? 애 앞으로 주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앞으로 주식을 사는데 뭐 부산주공 이런 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삼성전자를 샀으면 샀지, 사줬으면 사줬지. 부산주공을 사줄 수 있어요? 애 앞으로? 그럼 미친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 사지 말 것, 자동차 사지 말 것, 사교육 끊을 것, 그 다음에 어떤 과소비 끊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다 주식을 사줘야 된다. 내가 커피 맛이라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생산적인 얘기를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에너지가 있고 확신이 들고 자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랑 커피값을 써도 돼요. 내가 그것까지는 아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커피값 아껴봐야 부자 안 돼. 더 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월급쟁이라면 커피값도 아낄 줄 알아야 돼. 가끔은. 사람을 가리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비싼 물건을 사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른다. 비싼 주식을 사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싼데 왜 사죠? 제가 새해 1월 2일 첫날 VIP 방송에서 우리 회원분들 굉장히 제가 뭐라 했어요.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 방송부터. 그 정도 정신 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근데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더 세게 얘기했을 건데 아무튼 간에 그랬어요. 정신이야, 정신. 주식은 어떤 머리, 학력, IQ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능지수로 하는 게 아니라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거니까.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불타는 의지. 단기적인 불타는 의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적인 열정은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주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년, 2년, 3년 됐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주식시장 이미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넘어갔고 미국 같은 경우는 400년인데 400년 코스에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했는데 거기서 무슨 결과를 냅니까? 거기서 어떻게 당정을 지을 수 있어요? 한 종목을 5년 들고 가봤습니까? 한 종목을 10년 한번 들고 가봤어요? 실전에서는 1년 들고 가기 빡세죠.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처음 주식할 때 그랬어요. 1년 들고 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근데 언제 깨달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주식은 철저하게 기다려야 된다.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마라톤은 42.19km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식은 결승점이 없는 거야. 때로는 42.19km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20km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400km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끝날 수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어떤 누구는 사이클 잘 타가지고 5km, 3km에 끝낼 수 있죠. 많은 돈 벌 수 있죠.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딱 들어가면 결국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거 10억, 20억은 다 찍어요. 월급 받으신 분들 한 달에 50만원씩 또는 50에서 100만원씩 주식을 사잖아요. 누구나 다 10억, 20억은 다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복리라는 거.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제2의 네이버를 찾아낼 것이고 제2의 LG생활건강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또는 제2의 이런 어떤 그쵸? 이런 메디톡스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제2의 셀트리온, 제2의 한미아품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저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고 우리 VIP 회원들에게 또 그런 종목들 또 알려드리고 메디톡스가 그렇죠 2만원짜리
대략적으로 2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2만원에 사면 뭐합니까? 2만원에 사가지고 나는 20만원까지 들고 가겠다. 10배 먹겠다. 10배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그게 1%라는 겁니다. 1%예요. 그게 1%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여정님이나 유빈님이나 여기 허니님 계시죠? 기존 매니저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 끝까지 근성으로 참아내야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저랑 시작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2000만원 되고 3000만원 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니까 뭐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1억, 2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나고 보니까 5년 금방이잖아. 나랑 같이 해보니까 5년 딱 뒤돌아 봐봐. 제가 오늘요 그 제가 오늘 머리에 이 머리에 좀 흰머리가 진짜 와 저는 태어나서 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허니님 나 흰머리 나던데? 이제? 작년부터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냥 많아봐야 2개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흰머리가 한 10개 되는 것 같아. 10개 뽑은 것만 5개예요. 제 가족이 뽑아줬는데 와 저는 역시 겸손도 많이 나이를 먹었구나. 이 천하의 겸손도 진짜 시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구나. 당연하죠. 제가 뭔데. 이렇듯이 시간은 결국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던데.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만원짜리 종목을 추천을 해줘요. 그럼 이게 3만원이 가거든요? 그럼 200% 수익이죠. 저 이거 행복하던데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행합니까? 저는 회원들한테 만원짜리 종목을 또 추천을 해요. 이거 5만원 가거든요. 행복합니다. 400%잖아요. 1000만원 집어넣으면 4000만원 수익이죠. 행복하잖아. 너무 좋잖아. 한 종목에 500만원 샀어. 5, 4, 20, 2000만원 먹는 거잖아. 나이 먹는 게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생각해 보세요. 짧게는 3년, 5년.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럼 10년 뒤면 5천만원이 10년 뒤면 얼마 돼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하는데 저랑 같이 해가지고 차포 떼고 막말로 차포 떼고 10년 해가지고 얼마 벌 것 같아? 5천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5년도부터 저랑 오늘날까지 했다면 원금 대비 한 7배 전후는 먹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그럼 5천만원이면 3억 그쵸? 7, 5, 35 3억 5천만원 되는 거죠. 5천만원이 지금까지 그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5년은요? 앞으로 10년은요? 앞으로 20년은? 5천만원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5천만원 될까요? 2,500만원 될까? 내 막 만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이거 막 1차 5만원 2차 10만원 간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VIP 분들 올해 그거 보셨죠? 제가 추천 종목 하나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갑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드린 종목들. 안 그럴 것 같죠? 오뚜기 거 보세요. 10만원대 추천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만원 간다 그랬죠. 140만원 갔습니다. 그 호빵 파는 그 SPC 삼립식품, 과거 삼립식품, 지금은 SPC 삼립, 그 호빵 1,000원짜리 팔고 있는 그거, 그게 33배가 올라갔습니다. 13,500원에 추천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30만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란 미국 이슈로 인해 내일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겸손한 개민이 내일 혹시 뭔 일 있습니까? 내일 뭐 어디 장례식장 가세요? 뭐 어디 암 걸리셨습니까? 내일 우리나라 안 망해요. 네, 우리나라 시장 문 안 닫습니다. 엽니다. 네, 하락도 나오고 상승도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어디 안 도망갑니다. 그 질문은 좋았어요. 궁금하죠? 초보자들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니까, 공포감이 조성이 되니까. 근데 뭐 전쟁 났습니까? 아니죠. 전쟁 나면 어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오히려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냥 더 사세요. 떨어지면. 저런 질문이 그래도 좋았어. 왜?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저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저게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내가 저 질문이 앞으로 내가 이 생각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인문학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제, 금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철학.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거죠. 대박 주식 2000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대박 주식 2000님, 아이고 2개월 연속 구독 고맙습니다. 아까도 떴는데 또 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란, 미국, 이란 쟤네들 알아서 하라 그래요. 쟤네들. 삼성전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차, 어떤 LG, SK,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걔네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그대로 미국에게 수출하면 되고, 중국에 수출하면 되고, 뭐 유럽에 수출하면 됩니다. 이란이 우리 주요 국가는 아니잖아. 우리 주요 거래처는 아니잖아. 이란이. 미국은 뭐 그 나라 가가지고 싸우는 건데,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이따가 녹화 방송 한번 봐보세요. 방송 초반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긴 레이스를 자꾸 토막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긴 레이스를 가지고 얘가 종점이잖아요. 얘가 스타트고. 근데 이거를 자꾸 토막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생 1년,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을 이렇게 토막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주식을 1년, 2년 하고 딱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개인들은 다 여기서 결국 손실 돼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은 안 된다. 성장성이 없다. 공매도가 판친다. 기관 외국인들의 독주 무대다. 안 된다. 개인들은. 우리나라 기업은 끝났다. 80년대 이후로 끝난 거다. 고성장은 끝났다. 그럼 지금의 미국은, 과거 중국은, 지금 과거 인도는, 태국은, 베트남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심지어 브라질은. 러시아도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못한 대만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대만은 지금 사상 최고 신고가 PBR이 1.8이 넘어가고 이 PBR 2배를 보고 있는 대만인데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치자면 코스피가 4천이 넘어갔어야 돼요 지금. 대만처럼 갔으면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쌉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 되는 거죠. 여기를 뛰어넘는 거죠. 이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서.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1년, 2년 하고 우리나라 주식 안 된다. 1년에서 2년 동안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 사고 팔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죠? 불기둥님 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분봉 차트 켜놓고 왔다 갔다 호가짱 켜놓고 그런 종목들만 딱 사니 당연히 손실이 나죠. 단타로 9번 먹으면 뭐합니까? 한 번 착살나면 끝나는 건데 기계입니까? 기계적인 매매?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실질론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가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있지 않는 한 그쵸? 할 수 있는 거고 심장이 뛰고 있는 한 100%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문학적으로 그렇죠. 모든 자연의 이치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은 돌고 돌아 어떤 기준, 매매 기법, 어떤 차트, 거래량, 수급, 세계 경제 시황, 어떤 금리, 원자재 가격 이런 걸 막 공부합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막 공부를 해요. 결국 돌고 돌아서 무엇을 하느냐? 기다리는 거구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눈 마주치는 순간 바로 그날 결혼식 예약 잡고 합니까? 그런 커플이 없잖아요. 뭔가 대화를 하고 호구조사도 하고 소개받았으면 무슨 영화도 보러 가고 얘를 드라이브도 하고 맛집도 가고 그런 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가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낳기 위해서는 보통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달 만에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게 돼요?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 주식도 똑같아요. 여기는 정말 깨끗한 곳입니다. 공매도가 판친다? 깨끗한 곳이에요. 질서가 있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 깨끗한 곳을 여러분들이 그걸 더럽히는 거지. 새치기 하고. 그러니까 계좌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규칙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은 바로 퇴출돼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짜장면집을 갔을 때 짜장면을 시키더라도 1분, 3분, 5분, 10분 이상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탕수육을 시켜 여기 아줌마 탕수육 여기 중짜리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놨다는 것은 그것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주문 받고 조리를 하잖아요. 내가 머리를 이것도 철학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것도 미용실 가가지고 헤어샵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1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식은 좀 더 다른 상황이 있죠. 이 시간의 끝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믿고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짜장면이 5,000원이에요. 10년 뒤에 5,000원 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원 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원 될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 2,5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 제로인 거 그거잖아요.
그게 돈의 가치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삼국시대부터 쭉 거슬러 보세요. 한번 조선시대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졌는지. 무식한 놈이 있더라고. 어떤 한 사람은 화폐 가치가 앞으로 오른대. 미친놈 같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 그럼 돈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은행 예금에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아먹는 겁니다. 내가 현금 보유하는 것도 가장 위험한 거죠. 그걸 인플레이션을 잡아먹는 거죠. 네, OMZ님, 네, 반가워요. 주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기 20대 분들부터 보통 한 60대까지는 있습니다. 뭐 70대도 막 있긴 있는데 너무 극소수라서 제가 제외하고,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죠.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여러분들 나이는 중요하잖아요. 때가 늦었다. 늦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내가 한 살 때부터 주식을 못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한 살 때부터 주식을 나를 위해서 사줬어야 되는데, 또는 사교육을 위해서 학원 보낼 돈으로 그걸 사줬어야 되는데 못 사줬죠.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주식을 사주고, 우리 가족 모두 금융 공부를 하고, 주식이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구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구나, 워렌 버핏이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워렌 버핏은 11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딸 아들들은 1살 때부터 시켜야지. 그럼 나이가 깡패죠. 이기는 거죠. 오래 사는 사람이 결국 부자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벤츠 BMW를 사고 싶어. 그걸 잠시 미루는 거야. 젊었을 때 타야지 폼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그걸 해버리면 기회비용 다 사라집니다. 한 달에 차 할부값, 뭐 작게는 50만원, 60만원에서 많게는 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나갈 텐데, 그 이상 나갈 텐데, 그거를 내가 3년 동안 모은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모은다고 생각하면, 요즘 자동차 할부가 10년짜리도 이제 막 생겨나죠.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그거.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10년 할부가. 쌍용차에서 먼저 10년 할부를 끊었으니까 지금 이제 국산차들도 10년 할부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조만간 수입차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결국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이자, 그 기회비용, 그게 기회비용이다. 아니, 겸손님, 장기 투자해가지고 물려있는 게 기회비용 작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 부질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동안 만원짜리 주식이 6천원, 7천원으로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5만원, 10만원 가는데. 그럼 더 사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월급 받으면 더 사는 거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자, 다같이, 자, 1번 한번 눌러봅시다. 1번. 올해 한번 대박 내봅시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올해 한번 대박 내보죠. 작년에도 좋았잖아. 작년에 주식시장 괜찮았어. 저 정도면은 작년에 진짜 괜찮았다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뭐 힘들었다, 뭘 힘들어. 괜찮았어. 2018년도도 괜찮았어. 그 정도면. 뭐 2008년도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파밍님,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추천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흰머리 속에 있어가지고 네 속에 있더라고요 흰머리가. 제가 오늘 좀 5개 뽑고 왔어요. 됐어. 이제 파밍님은 할 수 있을 거야. 돈 벌어야지. 여러분들 돈 안 벌 거야? 진짜로? 돈 벌어야죠. 2020년도는 돈 벌어야지. 시장이 올라서는데 살짝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1891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추세선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꺼갈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언제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런 조정들이 이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VIP 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그 종목을 100% 먹고 나오느냐, 아니면 30%만 먹고 나오느냐, 20%만 먹고 나오느냐, 300%를 먹고 나오느냐, 500%를 먹고 나오느냐는 그 의지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의지. 경선 강조하잖아. 의지라고. 종목들이 여차하면은 날라갑니다. 여차하면. 지금 뭐 범연건영도 그니까 범연건영 날라가면은 우리 VIP 분들 그쵸? 역시 우리 겸손입니다. 겸손이 간 뚫은다고 하면 무조건 뚫구나. VIP 방송에서 여기 뚫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렇죠. VIP 방송에서 여러분들 여기 뚫어요. 제가 그랬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충분하다. 역시 겸손이구나. 아니 질문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여러분들 인사 좀 합시다. 아이고 네 반가워요. 여정님, 파밍님, 허니님, 유비님 반갑습니다. 대박 주식님, 깨당님, 베스키님, 홍구님 안녕하세요. 응답 하란님, 동키님, 흰참 비상님, 인상님 안녕하십니까. 도깨미님, OMZN님 반갑습니다. 다운스님 안녕하세요. 포포님, 광망님, 칼리파님, 미연보님 안녕하십니까. 금고님, 라오님 안녕하세요. 발을정님 반갑습니다. 겸손한 개미님, 브로콜리님, 베터코인, 행복 만땅님 안녕하세요. 버터님, 네, 뭐 태근님 반갑습니다. 노맨님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 올해 꼭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그동안 좀 안 풀렸던 거 많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겸손 시청자분들이라면 또 근성, 정신, 인내 하나만큼은 또 여러분들 레벨이 높잖아요. 겸손 시청자들인데 세상에 겸손 시청자들이 정신 빼면은 시체지. 그쵸? 근성 빼면 시체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겠습니까? 샘표 좋아 보여요? 샘표 어디 봅시다. 샘표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네,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좀 이제 좋아질 것인가?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실적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197억이었는데 3분기에 이미 그러니까 뭐 197억 다 달성했죠. 25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샘표같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야 돼요.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5만원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이 종목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쪽 시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샘표는 선방했습니다. 좋아요. 네, 통조림도 만들고 어떤 뭐 쌈장, 고추장 뭐 그런 거 만들잖아요. 샘표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도 고추장하고 된장은 먹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두부도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필품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포포님 잘 봤어요. 샘표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샘표. 지금 사가지고 크게 뭐 손실 날 그런 구간 아닙니다. 떨어져 봐야 35,000원 3만원 초반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봐야 아래쪽으로는 방향이 한 15, 마이너스 15% 20%고 위쪽으로는 기본적으로 20% 이상 수익권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 55,000원까지도 가능하네요 보면.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 솔브레인은 월봉상 많이 올라가 있던데 이건 더 이상 매수 타임은 못 잡겠지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래요. 솔브레인이 정말 엄청난 회사잖아요.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의심은 없습니다. 한 주가가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도 돼요. 이 종목은 사도 되는데 좀 더 이제 좀 꺾이면 최소한 일봉상 역배열로 왔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경선이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일봉상 월봉상에서 역배열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역배열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세계 시장 폭락장이 와야지 삼성전자가 역배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도 역배열이 이때 한번 이렇게 딱 왔잖아요. 이때도 딱 역배열이었고 2008년도 했으니까 다 역배열이었고 이때 한번 줬는데 일봉상으로 놓지 말고 솔브레인은 주봉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사이클상 2014년도도 한번 왔었고요. 네, 13년도, 14년도, 15년도도 왔었죠. 그 다음에 16년도에 살짝 이거 왔습니다. 17년도에도 왔죠. 18년도에도 왔어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주봉상 역배열로 한번 왔을 때 그때 한번 사봐라. 괜찮다. 솔브레인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저는 이 솔브레인의 장기적인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뭐 2조 이상 올라가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다. 솔브레인 뭐 10만원 넘어가는 회사니까요. 이거는 계속 사셔도 됩니다. 단 주봉상 역배열로 떨어졌을 때 주봉상 받아 적으시라고. 여러분들 다 받아 적고 있어? 자 1번 한 번씩 눌러보세요. 1번 견성방송을 하는데 메모를 안 한다고. 아직까지도 견성방송을 6개월간 시청했는데 아직도 이거 펜을 안 잡고 있는 거야. 그렇게 똑똑해. 기억해? 그럼 서울반도체 메모가 들어갔었어야지. 서울반도체 메디아나 서울반도체. 네, 이렇게 심플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신하브로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그 그물치기 매매 그 기법 그물치기 매매법 특강 그때 추천한 종목이 지금 네이버에 떴더라고. 그 어떤 연구원들도 다 그거 추천했더라고. 아씨 이거 이 새끼들 냄새 맡았나? 내가 먼저 추천했는데 그거 그 종목. 네 반갑습니다. 내가 먼저 추천했어 그 종목은. 네, 이런 동방성기도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한 3,500원 코스입니다. 이거 자 1차적으로는 3,500원이에요 이거.
짧게 보면 3,200원. 와, 그러니까 이 루멘스도 계속 가버리는 거야 이게. 올해 그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올해 오프라인 서울 모임은 4월 달에 할게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제가 예령을 걸어두면 대략 한 100일 남았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모임 하겠습니다. 네, 또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파밍님을 보니까 오늘 파밍님 보고 왔는데 의지를 좀 느낄 수 있었어. 그래도 파밍님이 뭔가 의지가 있더라고. 근성이야. 그 양산 토박이 그쵸? 양산이 좋은 동네더라고. 양산이 좋아 아직까지. 아이고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지를 봐요. 의지. 말만 하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행동 액션으로 가는 사람들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겸손 스타일이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해라. 겸손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꾸물거리지 말고 즉시 해라. 그게 올바른 거라면은 도전이라면은 즉시 해라. 즉시 생각하지 말고. 쌈스님 오늘 뭐 하셨습니까? 야, HRS도 방향성을 한번 잡겠네요. 이것도. 오늘 일했다고요? 와, 오늘 일했. 하긴 쌈스님이나 나나 저도 오늘 일했습니다. 오늘. 같이 고생하네. 다음 주 출장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쌈스님이 겁나 잘생겼어. 내가 봤을 때 쌈스님은 내가 이런 말 그래도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그 연예인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오히려 그 막 아침 드라마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침 드라마 그 약간 그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거 했으면 떴을 것 같아. 직업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진짜 잘 나가는데? 아니, 그래도 연예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쌈스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써니전자 83% 수익 중이라고? 아니, OMZ님. 뭐야? 얼마치 샀는데? OMZ님. 뭐, 그거 공개 가능합니까? 야, 소리 없이 역시, 소리 없이 강해. 여기 보면은, 피 묻은 용호님이나, 내가 보잖아? OMZ님이나, 소리 없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전체 비중 5%. 아, 내가 투자 금액을 모르니까. 만약에,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면은, 얼마야? 아, 250만 원치 산 거네? 그래도 250만 원치 샀어도 꽤 많이 났을 텐데. 83%면 거의 200만 원 수익이잖아, 그거. 아니, 나는 쌈스님 보고 그러더라고. 좀, 좀 아쉽더라고, 쌈스님. 그런 게. 내가 원래 사람 그런 거 잘 보거든. 그런 거. 쌈스님이 좀 스마트하게 생겼어요. 여자들이 여자들한테 조금 그래도 좀 인기 있는 스타일 조금
한 30대 초반 중반 여성분들에게 좀 인기 있는 스타일. 20대는 좀 그렇고 3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보면은 쌈스님 그 약간 그런 외모적인 성향이. 쌈스님 올해 봅니까? 올해 서울 오세요? 4월달에 한번 봐야지. 겸손 살 많이 쪄가지고 좀 빼고 가야 되는데. 야, 씨, OMZ님 잘 하시네. 써니전자도 다 주워 담고. 그니까 겸손 VIP에 계속 있는 거지. 저런 분들이 그런 거야. 아, 상황 봐서 알겠습니다. 네. 장소는 똑같아요. 거기 논현동, 거기서 장소는 똑같습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고, 승천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물치기 매매법, 그거 들으신 분들은 추천주, 마지막에 나갈 때 그 추천주로, 그 수강료는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이상. 그거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실적 좋고, 재무 좋고, 또 저평가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종목은 꼭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세요. 아니, 백골 부대가 실검에 떴네? 아, 뭉쳐야 산다. 철원 백골 부대. 야, 백골 부대 하니까 또, 씨, 또 옛날 생각나네, 또. 내가 백골 하면은 또, 씨, 아주 할 말이 많지. 그쵸, 유빈님. 야, 써니전자 이거 대박이야. 5%. 역시 겸손 매니아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주워 담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다 매니아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매니아가 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게 고점과 고점이 연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잖아. 이런 데는 세력들의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고 여기거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여기는 또 황금 기회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는 여기로 잡는 거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지. 써니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월봉 스타트인데 이걸 일봉으로 보는 거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거야. 이거에 흔들리는 거거든. 이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 쳐버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겸손은 이렇게 하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 사서 매도, 사서 매도, 사서 뭐 매도 이런 식으로. 그 큰 틀을 봐야 돼요. 큰 틀. 그러니까 써니전자도 저렇게 보면 안랩이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여기가 이렇게 박스를 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럼 단기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지. 그러나 오버슈팅이 너무 크잖아. 여기는 세력들의 영역이. 그러면은 세력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열려있어? 12만원 전후에서 한번 쇼부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물 멀티미디어도 근데 이슈와 뭐 그걸로 봤을 때 다물도 월봉상에서 보면 이게 또 박스잖아요. 이런 게. 이 흔들림에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이런 데서. 그러면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약 6,800원, 7,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지. 여기가 세력들의 영역이라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한번 터지는 거죠. 여기서 한번 불꽃 슛이 한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테마주는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안랩이 주도예요.
다른 거는 이제 후발주자고. 근데 후발주자에서 또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뭐 오픈베이스 이런 거 오픈베이스가 과거에 안철수 테마주로 이때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갔고 이때도 쌍바닥 찍고 한번 이때도 젖혀서 올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 그럼 이 고점을 오른쪽 어깨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도 다물 멀티미디어는 한 번 더 내가 좀 자신있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간다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4,500 돌파가 나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픈베이스를 장중 방송할 때 이런 데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장중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때 당시 제가 잠깐 했을 때 보혜 양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위로는 201선을 뚫으면 일단 여기까지 갈 텐데 1,500원 라인까지는 갈 텐데 사실상 보혜 양조의 유시민 그 사회 이사가 이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3월까지 임기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돼. 3월 임기가 끝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마주를 계속 분류를 하느냐 분류하지 않느냐. 유시민은 안 한다 그랬잖아. 대통령 그거를. 장관까지는 내가 누군가가 시켜주면은 내가 할 의향이 있는데 대통령은 출마 안 하겠다. 선 그었잖아요. 예전부터. 선을 계속 그었는데 그걸 아직도 유시민 관련 테마주를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한 거죠. 역발성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대선 테마주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대선 테마주 2018년도에 대선 테마주 무조건 대선 테마주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어요. 지금은 그 기회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건 사실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 우리 VIP원들도 대선 테마주 제가 그렇게 많이 외쳤죠. 과거에는 뭐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를 외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번엔 놓쳤다면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언제? 최소한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대선 테마주 하면 깡통차 물려가지고 뭐 옛날 반기문주 막 이런 가다가 작살 나잖아요. 그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과거 우리 VIP분들 제일바이오 이거 보세요. 제일바이오. 제가 제일바이오를 이럴 때 추천할 때가 엊그제 갔죠. 시간 금방 갔어. 내가 이거 10,000원 간다 그랬잖아. 결국 10,000원 가잖아. 이거 1050원 딱 찍었네. 그런다니까. 그냥 이런 종목들 하나만 그냥 진득하게 들고 있어도 따블 먹는 거예요. 아니 야 4년 들고 갔는데 따블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진짜? 초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무서운 얘기인데. 주식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4년에 2배면 진짜 적은 거 아니냐 그러거든. 여러분들 4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주식시장? 통상 개인들 1년 보통 1년이면 깡통인데 개인들이 바로 그런 거다.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WTI 국제유가가 뭐 급등이 나오고 배럴당 지금 63달러 뭐 이렇게 나오고 금 가격도 올라가가지고 급등 나와가지고 온스당 1549달러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해봐야 위로는 1250원 아래로는 1050원 뭐 여기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급등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질러야지. 더 사야지. 그렇죠? 그런 거. 저는 근데 결국에는 환율이 1,000원 이거 무너진다고 봐요. 결국에는. 내일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포포님. 어차피 떨어질 거면 확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런 아나페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이런 데서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리는 거야. 이거를.
이거 5만원 간다니까 이런 종목들. 견손은 여기서 얘기해. 자 여러분들 아나페스 12,500원 자 삽니다. 자 이거 1차 5만원 갑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무 긴 거 아닌가? 지나고 보면 짧아. 도전 비전도 봐.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여기서 삽니다. 자 도전 비전 여기서 삽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삽니다. 자 1차 목표가 5만원 갑니다. 자 5만원 가죠. 자 2차 목표가 10만원 갑니다. 가고 있는 중이죠. 아 제일바이오. 아 이제는 사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거라서 더 올라가더라도 사시면 안돼요. 이거는 이 종목이 네 그래요. 이 종목이 실적이 막 확 좋아지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이슈로 가는 거죠. 대신 이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좋아요. 이 회사는 무차익 경영을 그래도 하고 있고. 바이오 종목이나 어떤 제약 바이오주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뭐 어떤 거를 하실 때도 네, 뭐 이런 티움 바이오라든지 브릿지 뭐 이런 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말도 어려운 거야. 이런 걸 잘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전문가들도 바이오 종목들 잘 몰라요. 아타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특히 이런 종목은 진짜 전문가들도 거의 몰라. EDGC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태아 줄기세포, 산모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산전을 통해서 검사를 특화시키고 그 유전자 분석 업체의 그 가위를 이용해서 태아를 그러니까 태아의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미리 다 잘라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업체다. 근데 이게 지금 윤리적인 거냐 아니면 비윤리적인 거냐 그걸 놓고 이제 되는 거지. 마치 줄기세포를 할 때 인간의 복제가 윤리적인가 비도덕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그거에 이제 말이 많죠. 지금은 기술이 되는데 아직 전 세계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못하게 법으로 한 거고 묶어놓은 거고. 이건 태아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질병이나 어떤 기형을 가지고 있을 때 유전자 그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미리 차단. 이거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또 윤리적이냐 또 비윤리적이냐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어려운 거야. 이거를 재무 보고 투자하면은 당연히 못 사지. 이거 어떻게 사? 현금 흐름표 다 적자고 영업 적자고 다 이거 뭐 실체가 없는 사실 뭐 그건데 바이오 연구 종목인데 근데 뭐 백그라운드를 보면 뭐 한국콜마가 들어가 있죠. 이거 하나 믿는 거지. 한국콜마. 딴 거 필요 없고 한국콜마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야. 한국콜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한국콜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저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대한민국에 이거 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제가 의사분들도 만나가지고 뭐 가끔 물어보면 몰라요. 치과 의사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내과 의사도 몰라. 자기도 처음 들어봐. EDGC 뭐 유전자 뭐 그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모르겠다 그래. 진짜로 모른대. 그 사람이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아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니까 쿠쿠 홈시스 쿠쿠 밥솥 만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 밥솥이 앞으로 잘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그럼 이 회사가 밥솥만 만드냐? 뭐 다른 것도 요즘 좀 하잖아. 뭐 전기 그 가스레인지 그것도 만들고 인덕션 그거 만들잖아. 쿠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본인이 그걸 판단하는 거야. 밥통이 잘 팔릴 것인가 잘 안 팔릴 것인가. 아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밥통 한번 다 사갈 것인가 아니면 안 사갈 것인가.
걔네들 우리 한국 거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거 제일 좋아하거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외치잖아요, 그쪽이. 근데 중국이 공산당 사회 국가다 보니 통제를 많이 겁니다. 야, 너희들 한국 사드 배치했으니까, 야, 국민들 시진핑 그러죠. 야, 가지마. 그러면 진짜 안 가. 못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라다이스 호텔 모임 할 때도 중국인들 거의 잘 못 봤죠. 근데 가끔 중국인들이 보여요.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 가면 중국인들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있어요. 차이나. 중국인들이 어찌 됐든 간에 뭐 걔네들은 막 시끄럽고 무질서하는 것은 좀 눈에 안 보이고 하지만 걔네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펑펑펑펑 질러줘야 돼요. 그래야 내수 경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도 올라오고. 어쩔 수 없어. 우리 내수 경기로는 5천만 명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고작 국민 해봐야 5천만 명 좀 넘어가는데 중국 관광객 한번 5천, 우리나라 국민 이상 1억 명이 한번 이렇게 싹 온다. 막 계속 회전이 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중국이 저번에 뭐 김 다 사가고 뭐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명품 다 쓸어가고 화장품 다 쓸어가고 이니스프리 뭐 아모레퍼시픽 그쪽 뭐 에이블신시 미샤 다 쓸어가잖아 걔네들. 뭐 아줌마들 뭐 야, 남자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있더라고 중국 남자들. 아줌마들 다 쓸어 담아요. 내가 명동에서 보니까 내 두 눈으로 직접 봤어. 거기다 옷까지 막 난 동대문인 줄 알았어 명동이. 막 탑10 뭐 A 세컨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옷 다 쓸어 담아버린다니까. 동대문 쪽쪽 가가지고 막 옛날 두타. 근데 그게 딱 막히니 당연히 두타 망하죠. 두산이 운영하는 거. 앞으로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어찌 됐든 간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4월 달에 한국 오거든요. 보통 한 4월 중으로 올 겁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러면 그에 대한 호재성은 여전히 존재하다. 어떤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쪽 섹터가 아마 강할 거다.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그쪽 대장 또는 2등주를 한번 골라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게. 이 정도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추천주도 많이 드리니까요. 좋은 추천주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네, 자신있게 들어오세요. 올해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VIP 똑똑똑똑 노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 벌어야지 올해는. 좋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별로 없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파벳님 오셨네. 알파벳님 오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알파벳님. 네, 녹방 보시고 또 단톡방에서 봅시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 거니까 내일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재밌게 보세요. 무슨 걱정입니까? 뭔 걱정이야 내일. 종목이 좋으면 올라갑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없는 전문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봐요. 네, 내일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내일 봅시다.